무대 기술 및 연출. 이번 시간에는 음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에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네,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이크가 있었죠. 마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 다음에 소리 나오면 어디서 나오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앰프라는 게 있고요. 앰프에서 이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가 있는데요. 이게 콘솔이라고 합니다. 콘솔. 그래서 이 콘솔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배워볼 건 마이크와 그다음에 스피커와 앰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안 들어가더라도 마이크 잭이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했죠. 마이크 종류와 또 형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연주회나 라이브 콘서트, 레크레이션, 오케스트라 연주, 기타 등의 많은 공연에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 비교적 값이 싸고 또 신뢰성도 있으며 진동수에도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선 마이크로 많이 선이 달려있는 마이크로 연주에 쓰여지는 거고 라이브 콘서트 이렇게 앞에 마이크 스탠드 세워서 이렇게 쓰이는 게 그냥 일반 보편적인 마이크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 자,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렇게 많은 보셨죠? 선 달리고 앞에 멍뚱하고 노래방에서 보셨다고요? 네, 노래방에도 있죠. 네, 노래방에도 있고 레크션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머리를 돌려서 내면 이렇게 마이크 보면 증폭되는 마이크 소리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 같네요. 자, 마이크 스탠드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마이크 스탠드 세워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콘덴서 마이크는 이제 좀 이게 고가 소리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녹음실, 더빙실, 드라마, 영화 동시 녹음, 연극, 뮤지컬에서 많이 쓰이며 음질이 좋은 만큼 값이 비싸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크게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보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녹음실 이렇게 딱 돼 있죠. 우리 노래 부를 때 요즘에는 뭐 가수들 녹음실에서 하는 노래들 뭐 마이크들 많이 보셨으니까 이러한 마이크라든지 앞에 이렇게 리본에서 뭐 가리고 해서 할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마이크고 콘덴서 마이크라 이거는 이제 녹음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앞에 보시면 이 마이크는 잘 들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동시녹음할 때 쓰는 큰 마이크도 있고 하는 형태죠. 이렇게 게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다음은 마이크 종류 세 번째 와이러스 마이크. 일명 무선 마이크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선 마이크 다 아시죠? 방송국 토크쇼, 연극, 뮤지컬, TV 자람회, 몰래카메라, 영화, 드라마 등 동시 녹음에 쓰이며 값이 비싸지만 무선 마이크이기 때문에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지 설치하고 거리가 떨어진 어떤 곳이라도 완벽하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무선 마이크는 우리가 꽂고 사용하죠. 옷에다 꽂고 얘기하는 토크쇼 할 때 같은 경우에 조그만 마이크들이 있었죠. 그 마이크들 그다음에 귀에 우리 뭐 개그 콘서트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조그맣게 마이크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제 주파수 잡을 수 있는 조그만 이제 소형 주파수 같은 기계가 또 필요하기도 하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무선 주파수 잡을 수 있게 무선으로 잡을 수 있게 주파수용도 이게 송신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 마이크 보셨죠? 이게 연극할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뮤지컬 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토크스 할 때 옷에 달려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가요제, 우리 요즘에 트롯 가요제 이렇게 많이 하죠. 나는 트롯 가수다 할 때 무선 마이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의 지향성의 종류, 마이크의 지향성. 자, 마이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그 다음에 와이어러스 마이크.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하고 이제 심도 있게 세밀한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4가지 지향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의 종류에는 지향성의 종류에는 무지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 똑같은 감도와 주파수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소리는 다 듣게 된다. 그렇죠? 무지향성 마이크, 그러면 이게 무슨 마이크가 제일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무지향성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하는 소리나 반항음, 주위의 잡음까지도 자꾸 만다. 모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내서 노래 부르면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겠죠. 근데 어쨌든 조그만 소리 다 들린다고 합니다. 특성 그룹의 음성이나 모든 소리를 수음하는 자연의 소리, 축제 가드의 녹음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릴 수 있는 특정한 부분은 다 똑같이 들릴 수 있고, 근데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저 크게 잘 들리겠죠. 두 번째, 단일 지향성. 마이크 정면의 목조금만을 수음하여 주위의 잡음이나 배경음악을 억제하려고 할 때 그다지 들어가지 않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조금만, 아까 보셨던 콘덴서 마이크들의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의 소리에 대해선 감도가 좋으나 다른 방향의 소리에 대해선 감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덴서 마이크가 그렇죠. 우리 앞에 노래할 때 녹음할 때 목소리들을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지향성입니다. 스튜디오 녹음, 야외 공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향성의 종류. 세 번째 초지향성. 단일 지향성보다 강하며 먼 음원의 수음이나 주위의 잡음을 컷하려고 할 때 특정한 소리만을 수음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데 우리 새소리가 멀리 있는데 그 새소리만 들리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컨덴서 마이크 형태인데요. 이렇게 한 소리만 수음할 이렇게 큰 안테나를 해서 소리를 한 소리만 잡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지향성입니다. 초지향성. 스튜디오나 군중 속의 가드 인터뷰 등 특정한 인물의 소리만을 분리해서 수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지향성의 종류. 자, 네 번째 양지향성. 그럼 양쪽에 다 양지향성, 초지향성, 단일지향성보다 좀 높은 게 초지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양지향성. 마이크의 앞면과 배면이 모두 감도를 갖도록 되어 있고 약 100도 지향성 특성, 100도 지향 특성, 즉 팔자 모양의 지향 패턴을 갖는 것이다. 녹음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리본 마이크는 이 지향성이며 음악을 수음할 때 사용됩니다. 녹음할 때 많이 쓰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지향성,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무지향성, 단일 지향성, 초지향성, 양지향성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크의 지향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시스템. 스피커는 우리가 저음에서 고음까지 음질이 갖추어진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음 소리도 나고요. 고음 소리도 나는 것이. 고음 소리는 그렇죠. 하이파이라고 써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죠. 고음 소리가 정확하게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피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피커에도 메인 스피커가 있고요. 이렇게처럼 전체 누가 들릴까요? 메인 스피커는 그렇죠. 전체 관중이나 청중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메인 스피커가 크게 달려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이거는 천장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무대에 보면 우리가 구조물에서도 보면 트러스에 달려 있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청중들이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메인 스피커가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도 볼 수 있죠. 메인 스피커 밑에 이제 두 개 있고 이렇게 다 쌓여져 있는 스피커들이 한 소리를 나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하이파이라고 크게 이제 고음 소리만 나는 부분도 따로 소리 날 수 있게 하는 스피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피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좀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소규모 행사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조그만 것들은 많이 쓰이지만 이것도 조그만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눕혀놓으면 이거는 어디 쓰냐? 앞에는 메인 스피커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라는 거는 청중과 관중이 아닌 참가자가 들어야 됩니다. 연기자나 참가자, 연출. 참가자가 직접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들은 모니터 스피커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소규모 행사할 때는 그냥 메인 스피커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메인 스피커로도 쓰긴 하는데 큰 행사장 같은 경우에 무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모니터 스피커가 꼭 있어야 되죠. 왜? 마이크가 청중들만 하고 스피커가 청중들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 소리가 청중들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청중들에 대해서 난 소리는 이 앞에서 출연진이 앞에서 할 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행사할 때 모니터 스피커가 꼭 필요한 거는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우리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춤 댄스하는 우리 친구들 공연할 때 있죠. 청중들만 다 들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유념하시고 왜냐면 소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스피커가 앞에 보고 있으면 저 스피커가 앞쪽으로만 나와있지 뒤로 나오고 어디 벽을 타고 나서 소리가 전달해서 들리기 때문에 늦게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바깥에 야외 같은 경우는 다 바깥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출연진이 들을 수 있는 이 모니터 스피커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인 스피커와 모니터 스피커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앰프는 이른바 컨트롤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센터, 앰프 역할은 컨트롤 센터하고 신호를 적당한 크기까지 전압 증폭하고 다시 스피커를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구동할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증폭해 주는 것입니다. 일명 전기를 받아서 소리를 크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앰프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받아서 전기 신호 받은 거를 다시 소리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앰프에는 전압 증폭을 담당하는 프리앰프와 전력 증폭을 담당하는 메인 앰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전압만 크게 하는 앰프는 가정용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프리앰프는 그렇고요. 전력 앰프는 메인 앰프로 증폭을 해야 되는 전력을 크게 하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런 앰프들이 스피커 옆에는 꼭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콘솔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기는 소리만 키웠다 껐다 하는 이 콘솔만 있으면 이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 앰프에서 이렇게 증폭하고 전압을 증폭하고 전력을 증폭시키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일반 라디오 들을 때 우리 집에서 쓰는 앰프에도 전압 앰프가 있습니다. 전압 앰프. 전력 증폭까지는 아닌데 전압 앰프는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소리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전압을 크게 해주는 뒤에서 전압을 높여줄 수 있는 전압을 받아줍니다. 전기를 받아서 움직이게 소리를 받아서 전기를 전기로 변환시키고 전기에서 소리를 또 변환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이런 앰프들 많이 보셨죠? 앰프 이제 마이크가 들어와서 소리를 들어오게 해서 소리를 전기로 바꿔서 전압을 증폭시키든지 전력을 증폭시켜서 크게 나타내는 겁니다. 전력과 전압을 증폭시키는 앰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앰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배운 프리앰프하고 메인 앰프 한번 보시죠. 프리앰프하고 메인 앰프. 메인 앰프. 일단 먼저 메인 앰프를 보겠습니다. 메인 앰프는 프리앰프로 조종된 신호를 받아 이것을 스피커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전력으로까지 파워업하기 때문에 파워앰프라고 합니다. 파워앰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증폭 앰프, 프리앰프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더 크게 해서 파워앰프라고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 소리를 더 크게 할 때 꼭 필요한 앰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앰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달리는데요. 이렇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게 많이 달려놓는 겁니다. 전력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증폭시키는 용량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데 우리가 스피커를 많이 달면 달수록 큰 스피커를 달수록 이 앰프가 그 숫자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스피커는 많이 들리는데요. 앰프가 조금 달려있으면 소리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아요. 크게 나지 않고 앰프가 탈 경우가 생깁니다. 왜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자꾸 소리 크게 하면 앰프가 고장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피커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4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 6개나 되면 4개쯤 6, 4, 24 스피커가 24개 정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크게 들어가 있는 거는요. 하나로 해서 연결시켜서 병렬식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직렬 연기 아니면 병렬 연결시켜서 스피커는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4개 큰 스피커 4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것들은 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절기가 있는지 이제 일면 파워앰프에서는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사장에 가 보시면 아마 이 앰프만 따로 스피커 옆에 이렇게 꼭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일반 수련관에서도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음향실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워앰프와 프리앰프라는 게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수련관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긴 쓰는데 그 용량만큼 파워앰프가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앰프를 키셔야만이 고장이 안 납니다. 파워앰프를 키지 않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죠. 왜? 전력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 들리는 겁니다. 자, 메인 앰프 알아보셨고요. 프리앰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의 입력 프로그램을 신호를 선택 또는 혼합해 전압을 전압입니다. 이건 전압 증폭함과 동시에 주파수 특성이나 음량이 소요되는 상태로 조정하는 것. 그래서 소리만 해서 전압만 높여주는 형태가 돼서 프리앰프입니다. 프리앰프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프리앰프가 이런 것이 이제 조절해서 쓸 수 있게 입력 신호를 받아주는 거죠. 이 입력 신호를 받아서 더 크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파워앰프라고 그랬습니다. 메인 앰프라고.
되십니다. 이 소리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파워 앰프고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앰프에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특수 앰프가 있습니다. 특수 앰프, 이 앰프는 채널 디바이더, 그래픽 이퀄라이저, 믹싱 앰프. 많이 보시진 않은 그 옆에 부수적으로는 주변 기구에 달려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디바이더가 있고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 용량을 주는 거, 믹싱 앰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수 앰프라고 합니다. 주변에 우리 주변 기기에 앰프의 주변 기기에 밑에 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프리앰프에서도 이게 약간의 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특수 앰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앰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앰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까지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향의 역할, 음향은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고 어떻게 모아서 조그만 또는 모아서 가깝게 멀게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아니면 세밀하게 한다는 음향의 역할이 있고요. 음향상식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모노 단일적인 거죠. 단음 내는 거고 스테레오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스테레오가 있었고요. 하이파이는 뭐가 위주죠? 고음이 위주로 잘 들리는 것입니다. 고음 위주로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서라운드 이렇게 서라운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귀를 스쳐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까지 이렇게 싹 다 돌아갈 수 있는 형태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는다 했죠? 영화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서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의 종류와 형식. 이거는 세 가지. 마이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이나믹 마이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가 레크션 할 때 많이 쓰는 유선 마이크에서 많이 쓰는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는 어디서 많이 쓴다? 그렇죠. 녹음할 때. 그 다음 우리 녹음실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 이건 이제 소리를 밖에 나가서 자기네 소리를 녹음할 때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악회나 이런 게 큰 공연장에서 큰 소리를 꼭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와이어러스 마이크. 무선 마이크죠. 무선 마이크는 어떤 때 좋다고 했죠? 네, 그렇죠. 가지고 다니기 용이하죠. 용이하고 따뜻 움직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마이크죠. 우리 행사장에서 보면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파수를 잡기 때문에 호선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호선은 아니지만 와이어러스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의 지향성에 대해서, 지향성의 종류, 마이크 지향성은 무지향성이 있었고, 단일 지향성이 있었고, 무지향성은 무슨 마이크를 많이 해요? 그렇죠. 다이나믹 마이크, 단일 지향성과 초지향성, 단일 지향성과 초지향성은 우리 콘덴서 마이크에서 많이 쓰고, 역시 양지향성도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녹음할 때 리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게 다 소리를 잘 모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지향성의 종류, 무지향성, 단일 지향성, 초지향성, 양지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 끝나고 그 스피커 스피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메인 스피커와 모니터 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누구한테? 청중하고 관중한테.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는 어디? 그렇죠. 출연진한테 꼭 필요한 스피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앰프, 마이크에서 들어온 소리를
전기로 변환시켜서 얘를 증폭시키던지 전압을 증폭시키던지 전력을 증폭시키는 앰프가 있다라고. 그래서 앰프에서 되면 이 전기를 어디로 보낸다? 스피커로 보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앰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앰프에는 메인 앰프와 그 다음에 프리앰프,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수 앰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음향까지 얘기했습니다. 음향까지 앞에 조명,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향은 꼭 필요하죠. 소리 전달이죠. 소리 전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음향에 꼭 필요한 마이크와 스피커와 앰프, 여기는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음향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